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0단계 신은미고요. 우리가 지금 토플 리딩 80 플러스를 같이 공부를 할 건데 교재는 크게 두 개예요. 0단계 토플 리딩 요 파란색 교재하고 파란색 교재로 작게 있는 단어책하고 두 가지가 있을 건데 단어책은 매일매일 시험 볼 거고요. 그리고 동영상 듣는 학생들은 단어책 시험지를 제가 올려드릴 거니까 그걸로 본인이 시험 보시면 되는데 하루에 데이 1, 데이 2 두 개 다 공부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수업은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면 사실은 2달 과정으로 진행이 될 건데 한 달에 끝내기라는 컨셉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될 거냐면 짝수 달에는 짝수 번호 문제들만 보고 그 다음에 홀수 달에는 홀수 단어 문제들만 보는데 이걸 제가 전반부 후반부로 나눠가지고 1번부터 8번까지 그 다음에 9번부터 16번까지 이렇게 둘로 나눴더니 책을 보다가 1번부터 8번까지 9번부터 16번까지가 무슨 얘기인지 한번 가볼게요. 우리가 오늘 단어부터 볼 건데 챕터 4를 넘어가서 한번 가볼게요. 챕터 4에서 116페이지를 한번 펴볼까요? 116페이지를 펴서 보면 프랙티스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캐블러리 프랙티스가 16개가 나와요. 그래서 123페이지까지 프랙티스가 연결이 돼 있고 그 다음 124페이지 넘기면 테스트가 나오죠. 요 테스트가 4개가 있고 4개를 지나가고 나면 마지막에 리뷰 테스트라고 해서 테스트가 하나가 더 나와서 모든 챕터가 지금 교재에 10개의 챕터가 있는데 이렇게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얘를 1번부터 8번까지 한 번, 그 다음에 뒤에 1번 이런 식으로 교재를 반씩 나눠가지고 전반부 후반부를 했더니 학생들이 이렇게 쭉 연결돼서 1번부터 8번까지만 딱 풀고 9번부터 16번까지는 빈칸으로 남겨두더라고요. 근데 수업 자체는 지금 그렇게 안 하고 1, 3, 5, 7, 그 다음에 2, 4, 6, 8로 하는 걸로 바꿨어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수업을 할 때 컨셉 자체가 아까 뭐라 그랬었지? 한 달에 끝내기 컨셉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1, 3, 5, 7을 주면 1번에 3번 넘어가다가 2번하고 4번 다 자기 눈에 보이지.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풀고 넘어간 성향이 있어서 사실은 저는 수업을 2달에 걸쳐서 하지만 여러분은 그냥 한 달에 완성하겠다는 생각으로 전부 다 풀면 되겠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는 짝수달 구간이라 수업은 어떻게 들어갈 거냐면 2, 4, 6, 8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2, 4, 6, 8 중에서도 10, 12, 14, 16 여기에다가 제가 포커스를 맞추긴 했는데 2, 4, 6, 8 다 보고 여기까지 다 넘어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강 올 때는 레퍼런스로 넘어가서 레퍼런스에서 프랙티스를 2, 4, 6, 8 그 다음에 테스트는 두 번째 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가 아까 리뷰 테스트라는 거 봤었잖아요. 그 리뷰 테스트는 안 할 거야. 안 할 거고 여러분도 안 볼 거야. 왜냐하면 이 교재는 제가 쓴 교재는 아니고 다른 사람이 쓰신 교재인데 교재 전반에 걸쳐 제가 전부 검수를 다 하고 책이 출판이 됐는데 출판되기 직전에 추가가 됐던 리뷰 테스트를 검수를 못했네? 그랬더니 문제가 지문은 괜찮은데 문제가 좀 너무 어렵게 들어가고 꼬여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해서 사실 토플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문제가 되게 어렵고 ETS는 개TS야 막 이러면서 우리를 되게 고난에 빠뜨리려고 하는 집단이라고 잘못 생각하게 하는 문제들이 조금 있어요. 근데 ETS는 정말 좋은 기관이야. 우리의 영어가 얼마나 정확하게 읽을 것을 읽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나중에 이제 여러분 보시면 이런 걸 알 수 있을까? 이제 80 듣고 이제 나중에 90반, 100반 듣겠지만 실전 문제를 접하면 문제 이렇게 쉬워도 돼? 왜 이렇게 답이 딱 보여도 돼요?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지문 읽고 분석하기에 다 집중해가지고 80반 다룰 거고 주말에 이제 학생한테 연락이 하나 왔더라고. 연락이 와가지고 리딩 점수 되게 많이 올랐어요. 막 이러면서 그래서 되게 신기한 게서 빨리 가서 후기 써 그랬더니 다른 게 떨어졌대.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 다른 과목에서 7점이 떨어졌는데 리딩 점수가 갑자기 확 올라가지고 전체 5점이 올랐다는 거야. 그러면 리딩이 그만큼 점수를 많이 가져가 자기한테는 더 도움이 되긴 하지만 원했던 나머지 영역들의 점수가 잘 안 나와서 리딩이 너무 재미를 가지다가 이제 다른 과목을 소홀히 하면 안 되겠다. 그지? 대신 리딩 점수가 오를 거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리딩 점수가 제일 많이 올라갈까 좀 고민을 해가지고 스케줄을 짰어요. 그래서 교재는 챕터 1부터 챕터 10까지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요게 10개의 문제 유형으로 구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토플 리딩의 문제는 전체 몇 가지 유형? 10가지, 그치? 1부터 10까지가 전체 문제 유형이니까. 근데 우리는 수업을 10가지 유형으로 다루진 않을 거고요. 챕터 1에서 챕터 10으로 넘어가면서 이 순서로 다루지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 오늘 첫 시간인데 챕터
4 보고 있지. 그죠? 다음 시간은 챕터 5로 넘어가가지고 문제를 볼 거거든요. 왜 이렇게 잡았냐 하면 사실은 토플 문제는 10가지의 문제 유형이 있지만 시험에 나오는 문제 유형은 한 8개, 9개 정도가 되기는 해요. 보통 8개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냐면 우리 이제 내일 할 레퍼런스 문제가 유형으로 잘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8개라고 얘기를 하기는 해요. 그런데 레퍼런스 문제는 사실 문제가 안 나오는 게 아니야. 모든 문제의 레퍼런스가 기초로 깔려 있어요. 그래서 지시어를 읽어내지 못하면 팩트 문제고 뭐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없어. 그래서 사실은 레퍼런스는 모든 문제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형으로 잡히고요. 그 다음에 8개 내지는 9개라고 했었는데 9개보다 넘어가진 않아. 왜냐하면 서머리하고 캐테고리 차트란 문제형을 이제 우리가 챕터 9, 챕터 10에서 배우는데 서머리 문제가 나오면 캐테고리 차트 문제가 안 나오고 캐테고리 차트 문제가 나오면 서머리 문제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전체 9개의 문제 유형인데 그들 중에서 문제 유형으로 뽑혀져 있긴 하지만 완전 기초로 깔고 가야 되는 영역이 2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완전 기초로 잡아야 되는 게 오늘 하는 vocabulary 그리고 다음 시간에 하는 reference. 이렇게 2가지는 완전 기초예요. 기본으로 깔고 있어야 되고 모든 지문을 볼 때 단어하고 레퍼런스는 모르면 토플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얘가 기초로 깔리면서 좀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제 토플에서 토플 시험이 어떤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지? Reading Comprehension 하면 Reading Comprehension이니까 일단 읽고 이해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야? Reading이야? Comprehension이야? 컴프레션이에요. 그죠? 읽는 거에서 끝내면 절대 안 돼. 중요한 건 뭐냐면 컴프레션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러면 이제 컴프레션이라고 하니까 보통 학생들이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냐면 이해에다 초점을 맞추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거 이해했어. 이거 이해된 것 같아. 여기서 끝내. 그러면 점수가 안 올라. 왜냐하면 이해를 할 때 주로 여러분이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게 누구랑 같이 이해를 하는 거냐면 저랑 같이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설명을 해주는 거야. 사실은 누가 이해했지? 내가 이해를 한 거야. 내가 이해를 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주면 여러분은 맞아 그거구나 이해가 가지. 근데 나중에 이제 얘를 혼자서 봐. 혼자서 봤더니 그게 무슨 얘기였었더라? 막 이러고 있어. 그러면 이해를 한 건가? 이해를 한 것 같은 느낌만 들었던 건가? 느낌만 들었던 거야. 그죠? 그래서 이해해서 맞추면 안 되고요. 토플 시험을 볼 때는 모두 다 암기하겠다. 나는 암기 과목이야 라는 생각으로 토플을 보셔야 돼요.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reading comprehension도 사실은 reading memorization인 거야.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된다? 암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전부 다 암기하는 거여서 여러분 지금 제가 내드렸던 게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2가지의 프린트를 내드렸는데 첫 번째로 내드렸던 게 212라는 거 하나 내드렸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포인트 하나로 그 구문에 대한 거를 하나를 드렸을 거예요. 그죠? 이 2가지를 무조건 잘 외워가지고 그리고 지문을 봐야 돼서 그 오늘부터 앞으로 이제 이 레퍼런스까지 하는 기초하는 영역의 동안에는 전부 다 그걸 자꾸만 자기가 다시 보고 하면서 이해를 하는 걸 할 거고 그 다음에 암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제가 수업 시간에 계속 같이 외우는 걸 도와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토플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뭐다? 암기 과목이야. 뭐 하라고? 암기 과목이야. 자 암기는 되게 지루하고 고통스럽고 재미가 없어. 맞아요? 그래서 암기를 좀 도와주기 위해서 제가 뭐 할 거냐면 손으로 막 행동하는 거 되게 많이 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머리보다는 체득할 거예요. 체득이 더 오래 가기 때문에 체득을 할 거니까 같이 외울 거야 라고 생각하시고 이 기초가 끝나고 난 다음에 뭐로 넘어갈 거냐면 실질적인 해석 문제로 넘어가게 돼요. 해석 문제는 지문을 잘 읽고 지문에 있었던 내용을 그대로 답으로 선택하면 되는 건데 해석 문제 유형에 들어가는 게 팩트. 그 다음에 inference, 추론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negative fact 라는 문제형이 있어요. 요 3가지 문제형을 다룰 건데 만약에 토플 공부를 전에 했었다면 팩트하고 네거티브 팩트를 같이 연결해가지고 풀었을 텐데 같이 연결되는 문제형은 아니야. 사실은 팩트하고 추론 문제가 더 비슷하고요. 네거티브 팩트는 살짝 이제 다음 문제형으로 넘어가기 전에 공부를 조금 더 해야 되는 포인트여서 순서는 팩트하고 인포하고 네거티브 팩트 이렇게 들어갈 거고 자 그래서 보캐블러리가 챕터 4였었고 레퍼런스가 챕터 5였었고 팩트가 챕터 2 인퍼런스가 7, 네거티브 팩트가
three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지문 자체가 왔다 갔다 교재를 왔다 갔다 하니까 여러분 계속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실러버스 보고 참조해가지고 스케줄 맞춰서 공부해가지고 오시면 돼요. 해석 유형을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유형이라는 곳으로 빠지게 돼요. 유형은 뭐냐면 해석을 기초로 하지만 유형을 모르면 답을 못 잡는 걸 말해주거든. 자, 우리가 팩트 문제 유형을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보통 쉽게 말하면 true, false 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요? true, false. true가 뭐지? 참인 거. false는 거짓. 그런데 뭐가 참이지? 토플이 물어보는 참은 무엇일까? 내 배경에 맞으면 참일까? 그렇진 않지, 그치? 이 가치 판단을 true인지 false인지를 하려면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 true, false의 기준을 지문으로 놓는 걸 팩트 문제라고 해요. 그러면 팩트 문제에서 true, false의 기준 뭐냐면 지문이지. 그러면 지문에 나와 있으면 true가 되는 거고 지문에 나와 있지 않으면 false가 되겠죠. 유형 문제는 뭐냐면 지문에 나와 있어도 즉 팩트적으로 참이 될지라도 문제 출제자가 원하는 내용을 잡고 있지 않으면 오답이 되는 거. 이해 갔어요? 그러면 해석만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문제 출제자의 의도를 알아야 돼. 출제자 의도. 됐어요? 그럼 출제자 의도를 알려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 출제했던 내용을 계속 봐줘야 되겠지. 맞아요? 그래야지 출제자 의도를 알 거 아니야. 그럼 출제했던 내용을 계속 봐주려면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제 10년 동안 연구해야 돼. 그죠? 그걸 안 하려고 학원에 나온 거지. 그래서 출제자 의도는 누가 해줄 거냐면 내가 뺑이 치고 점수는 여러분이 내는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돼. 저 문제는 저렇게 풀어야 돼. 그래서 출제자 의도는 뭐였어? 이거를 공식으로 알려줄 거야. 그러면 이 공식을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내야 돼요. 이해 가셨어요? 자, 그러면 지문을 읽으면서 여기까지 할 때 우리가 뭘 기억을 해야 되냐면 토플 문제는 그 여러분의 크리에이티비티 독창성, 창의성 이런 거 원치 않아. 뭘 보란 얘기냐면 특히 리딩은 지문에 뭐라고 작가가 써와 놓는가 요걸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문에 쓰여져 있는 걸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 지문에 쓰여져 있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 지문에 나왔던 얘기가 그대로 답에 들어있으면 정답이 되는 것들 그걸 우리가 해석 문제 유형이라고 하고 됐어요? 그 다음에 유형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지문에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문제 출제자의 의도를 가지고 공식을 대입을 해가지고 풀어주는 문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서 이제 이 뒤쪽은 공식이면서 문제 드릴이 되게 많이 들어갈 거예요. 결국 하다가 보면 여기까지 할 때는 지문 해석을 엄청나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이 뒤쪽은 지문 해석보다는 문제 풀이, 드릴 중심으로 넘어가게 될 거라서 여러분이 여기까지 할 때까지 한 10일 정도를 엄청나게 지문 분석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때 지문 분석했던 걸 가지고 여기까지 적용을 하는 건데 이쪽 갈 땐 나는 이제 공식 풀이 중심으로 갈 거니까 여러분이 결국 해석을 집에서 혼자 할 수 있을 만큼의 뼈대를 어디다 쌓아야 된다? 여기서 뼈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뼈대 만들 때 우리가 하는 게 212에 있었던 논리를 본다던가 아니면 212에 있었던 문제 출제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이런 거 파악하는 걸 같이 하게 될 거예요. 이해 가셨죠? 자,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니까 뭘 중심으로 갈 거냐면 단어를 어떻게 볼 것인가예요. 자, 단어는 뭘 절대 원하지 않는다고 모든 토플 문제는 우리의 독창성을 원하지는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단어 문제를 풀 때는 뭘 해줘야 될까? 뭐 해야 되겠어? 외워야지 뭐. 그죠? 그리고 단어는 제가 단어 책을 가지고 시험을 본다고 했었죠. 교재 잠깐만 저한테 빌려주시겠어요? 자, 요 교재는 제가 쓴 교재예요. 그래서 짜잔 이거 나야. 자, 이거 전데요. 얘 교재 어떻게 외우면 되는지 좀 알려줄게. 교재 맨 뒤로 가시면 앱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전화기에다가 앱을 설치를 해놓고 요 앱에다가 여기 보면 비번 있죠? 요 비밀번호를 넣어놓으면 비밀번호 안 걸면 15일치까지만 볼 수 있을 거예요. 요거 넣어가지고 16일치 이후도 다 볼 수 있고 딱 열면 단어 읽어주고 밑에는 예문도 읽어주고 그 다음에 내가 아는 단어는 위로 올리고 그 다음에 모르는 단어 밑으로 내려가서 게임하듯이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앱을 이용하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퀴즐렛이 하나가 또 있어서 퀴즐렛은 그 퀴즈 풀듯이 막 위에서 단어 떨어지면 내가 동의어 이렇게 쳐볼 수도 있고 뭐 연결해 볼 수도 있고 찍을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방식이
방식들이 있거든요. 퀴즐렛은 그 주소가 조금 어려워서 그냥 구글 가서 영단기 신은미 이렇게 치면 퀴즐렛 주소가 뜰 거예요. 거기에서 영토 복화라고 돼 있는 게 영단기 토플 보캐블러리야. 영토 복화. 그거랑 같이 연결해가지고 보셔도 괜찮아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열어보면 책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냐면 데이 1부터 데이 10까지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었던 빈출, 최빈출 단어예요. 그래서 데이 1부터 데이 10까지는 무조건 다 외워야 되는 거고 사실은 처음에 단어 챕터 2개씩 외우면 힘든데 그래도 시험에 많이 나왔던 단어니까 조금 아는 단어들이 많이 있을 거야. 그리고 품사가 다른데도 이렇게 품사는 조금 원래 같은 뜻이야. ration, radical 하고 radically를 따로 다른 챕터에 넣어놨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두 번 보면 외워지기가 더 쉬워서 그렇게 빼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데이 1에 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주제별 단어가 하나가 더 들어있을 거예요. 이 주제별 단어는 생물이 제일 처음에 있지. 왜냐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순으로 주제별 단어 넣어놓은 거야. 근데 여러분 동요는 동요 문제를 맞추려고 필요하지만 주제별 단어는 뭐냐면 지문을 읽기 위해서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주제별 단어도 정리를 해놨는데 여기 이게 이제 리딩 선생님만 할 수 있는 특징적인 게 뭐가 있냐면 주제별 단어 안쪽에다가 풀어 써주고 괄호 열고 뭐 해준 게 있을 거예요. camouflage 우리가 보통 위장 이렇게 끝나는데 여기에다 뭐라고 써줬냐면 blending with a background 이렇게 써줬어요. 이건 뭐냐면 나중에 팩트 문제를 풀 때 보면 camouflage라는 단어가 지문에 있었어. 그러면 선택지에는 camouflage라는 단어를 그대로 써주는 게 아니라 뭐라고 풀어줄 수가 있냐면 blending with a background 이렇게 풀어 써줄 수가 있고 아니면 지문에서 blending with a background가 있었으면 선택지에는 camouflage라고 써줄 수 있겠구나. 자, 그 다음에 밑에 막 보다가 보면 밑에서 8번째 줄에 보시면 variety라는 단어가 있어요. 오른쪽 보기 전에 variety는 무슨 뜻이지? 다양성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그쵸? 그런데 이때 variety는 종의 한 품종을 말해주는 거야. 그래서 A라는 놈이 다양한 애들이 있을 수가 있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지. 강아지가 있는데 강아지가 딱 보면 모양이 다 다르지. 치와와도 있고 푸들도 있고 뭐 되게 다양한 종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서로 다른 종류들, 다른 품종들 하나를 a variety라고 받아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동요로 breed란 단어를 받아주거든. 예를 들자면 이제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강아지 한 마리가 되게 귀여운 걸 봤는데 도대체 쟤는 내가 알던 그 종이 아닌 거야. 그래서 이 개 주인한테 물어보고 싶어. 그러면 이제 얘 종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싶잖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 뭐라고 물어볼 거냐면 종, species, 그래서 what species is it? 이렇게 물어보면 개 주인이 뭐라고 할 거야? A dog.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뭐라고? What breed? 됐어요? What breed is it? What variety of dog is it? 요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dog의 어떤 품종이니 해서 요렇게 옆에 쓰여져 있는 애들은 헷갈리기 쉬운데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옆에다 적어 놓은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단어를 외울 때는 주제별 단어까지 전부 다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제별 단어를 가지고 외울 거기 때문에 사실 오늘 챕터 4의 보캐블러리는 그냥 보캐블러리 문제의 유형이 무엇인가를 정리해 주는데 포인트를 줄 거고 여러분 지금까지 단어를 한 번도 외운 적이 없어서 나는 좀 단어 외우는 걸 주의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단어를 외우면 좋겠는가 요걸 알려드릴 거예요. 자, 일단 어딜 하나를 방문을 하냐면 cafe.naver.com으로 가서 숫자 0 그리고 시리 됐어요? 자, 여기가 제 카페예요. 영어가 쉬워지는 reading이야. 인데 영어가 쉬워지고 그 우리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거든. 선생님 저는 왜 리딩을 공부했는데 영어가 쉬워지고 한국말이 늘었죠? 막 이래. 그러니까 언어가 좀 많이 쉬워진대요.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봐서 그렇거든. 자, 영시리 여기로 들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뭐 80반, 90반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무료 동영상 강의 리스트가 쫙 뜰 거예요. 여기에 한 번에 단어 외우는 거 단어 암기 강좌 5개 찍어 놓은 게 보일 거거든. 그래서 단어 동영상 강좌 그거 하나 참고해가지고 보세요. 뭐냐면 접두사로 언어 한 번에 외우기 이렇게 돼 있어서 접두사라고 제목을 붙였지만 사실은 접두사 말고 어근 같은 거 알아도 사실은 되게 단어 외우기는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카페 가서 그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페를 잠깐 가서 보여줘 볼까? 연결되는 대로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단어도 뭐 그렇게 외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단어 이제 우리가 한번 외우는 거 한번 가봅시다. 교재에서 우리 abundant라는 단어가 딱 나왔어. 그러면 abundant 무슨 뜻이야?
그치? 풍부한, 많은이란 뜻이야. 그럼 여기 딱 보자마자 abundant를 지문을 가서 읽지 않아도 abundant 동어가 하나가 보이나요? 누가 보여? 그죠? bountiful. 자, 그런데 나 이런 거 잘 모르겠어. 찍어야 되겠어. 라고 하면 누굴 찍으면 되냐면 발음이 비슷한 애를 찍어. abundant 한번 해볼까? 시작. abundant 다시 시작. abundant 다시 abundant. 자, 그러면 D번에서 bountiful 이렇게 들어가죠. 왜 얘네가 비슷한 애들이냐면 bound, bund 이런 애들 얘들이 모여 있는 애들 말해주는 거야. 예를 들자면 하나의 이 그룹으로 있는 거 번들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요런 단어들이 사실은 bun 요런 애들이 같이 연결돼 가지고 만들어진 단어예요. abound in 요런 것도 동사로 들어가긴 했지만 얘가 많어란 뜻이야. 그래서 단어 읽을 때는 단어 그냥 눈으로 대충 보지 말고요. 우리 아까 그 앱에서 소리 난다 그랬었지. 그 소리도 자꾸만 들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나중에 리스닝 할 때 단어 눈으로 보면 아는데 소리를 들었을 땐 다른 소리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 같이 연결해가지고 얘가 얘 들어가는 게 많다는 애구나. 이렇게 같이 보실 수도 있어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B번하고 C번 같은 선택지는 서로 동의어야. vital, 중요한 이란 뜻이고 necessary, 필수적인. 사실은 두 개가 서로 동의어거든요. 이렇게 서로 동의어인 애들이 같이 등장하게 되면 둘 다 오답으로 제끼는 거야. 그래서 둘 중에서 누굴 정답으로 고를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둘 다 동의어가 있으면 제끼고 나갑니다. 됐어요? 그러면 단어를 볼 때는 문맥상의 의미를 보는 문제일까? 아니면 지문에 나와 있었던 이 단어의 사전상의 의미를 보란 문제일까? 사전상의 의미를 보란 얘기야. 만약에 얘가 되게 특별한 뜻을 가지고 있어. 특별한 뜻을 가지고 있으면 그 정말 특이한 뜻을 찾으라는 얘기일까? 아니면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그 뜻을 찾으라는 걸까?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그 뜻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며칠 전에 그 ETS에서 시험 보는 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토플 제대로 알려면 전문가가 되려면 이 정도는 봐야 돼요 해가지고 한번 봐봐서 심심해서 나 전문가 맞아? 이러면서 맞다 다 맞았는데 거기서 그 얘기 단어 문제에서는 그렇게 물어봐요. 스페셜라이즈 어떤 특화된 단어가 있으면 그 뜻일까 아니면 일반적인 뜻일까? 일반적인 뜻을 원한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보고 있는 토플 시험은요. 사실 우리가 되게 토플 배경식 공부하는 사람들 되게 많지. 그죠? 왜 배경식을 공부해? 그러면 더 쉽게 다가오니까. 근데 이 배경식이 리스닝에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요. 리딩에선 배경식이 사실은 되게 의미가 없어. 왜냐하면 문제가 배경 지식이라는 걸 알기 위해서 내주는 시사 문제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아카데믹 리딩은 학습을 아카데믹한 세팅에서 할 수 있는 걸 보기 위해서 지문을 아카데믹한 지문을 줄 뿐 사실상 검증하고 싶은 건 우리의 영어 실력이거든. 그러니까 영어 실력을 그냥 검증하고 싶으니까 뭘 봐주는 거냐면 얘의 사전적 의미를 알고 있는가. 요거 보는 게 목적이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해 가셨어요? 자, 그러면 또 가봅시다. intriguing. intriguing 뭐지? 흥미로운. 그럼 답 누구 찾아야 되겠어? fascinating 그리고 interesting. 요게 이제 답으로 들어가는 건데 자 이제 이 단어를 딱 봤는데 intrigue를 딱 보자마자 누구야? 잘 모르겠어. 이러면 우리가 이제 뭘 하냐면 지문을 가서 읽어요. 한번 가봅시다. What is intriguing is 이렇게 들어갔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나는 intriguing이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뭘 하는 성향이 첫 번째로 있냐면 intriguing 대신에 important를 한번 넣어봐. 맞아요? 그럼 한번 읽어봅시다. What is interest important? 그러면 해석하면 어떻게 되지? 중요한 것은 어때? 딱 맞지? 그럼 A 딱 고르고 틀리는 거야. 이해 가셨어요? 그러니까 토플 문제 출제자들은 뭘 아냐면 니네가 이 단어 뜻을 잘못 알고 몰랐었을 때 선택지에 내가 요 단어를 넣어놓으면 요렇게 끼워 맞춰서 오답을 고르겠구나. 요런 것들도 알고 있어. 이해 가셨죠? 그래서 여기에다 important를 딱 넣으면 중요한 것은 대리합니다. 완전 말되잖아. 그래서 보통 우리가 문맥상 동의어는 오답이라고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이해 가셨나요? 근데 그거 잘못된 말이야. 사실은 문맥상 동의어가 오답이 아니고요. 문맥적으로 원래 문맥이랑 동일하게 말해주는 건 정답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intriguing이 흥미로운 것은 그럼 what is fascinating 하면 흥미로운 것은 똑같은 문장이 되죠. 그러면 문맥상 동의어가 오답일 리가 없다고. 근데 우리가 보통 문맥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해주는 거냐면 동의어는 아닌데 일단 본질적으로 동의어는 아닌데 그 단어를 이 단어를 대체해서 넣었을 때 말이 되는 거야. 근데 원래는 똑같은 의미를 전달하는 건 아니고 그냥
말만 되는 거. 이런 걸 고르면 오답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그러니까 동의어 문제는 뭘 찾아야 된다? 말 된다고 답 찾으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원래부터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가. 그러려면 여러분 시험에서 이 지문을 열심히 읽어본다고 해서 이 문제 답을 맞추는 게 아니라 사실은 시험 보러 가기 전에 얘가 뭔 뜻인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수업 시간 전에 시간을 들여서 뭘 해줄 거라고? 시험을 볼 거라고. 그죠? 동영상 듣는 사람들은 스스로 셀프 체크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intriguing이라는 이렇게 단어가 딱 나왔을 때 보자마자 자기 머릿속에 fascinating, interesting, fascinating, interesting. 얘가 그냥 바로 떠오를 수 있도록. 그래서 단어 문제를 1초에 하나씩 그냥 딱 보자마자 직관적으로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됐죠? 그래서 토플은 무슨 시험이라고? 암기 과목이라고. 토플을 이해한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토플은 전부 다 암기가 기본이다. 뭐라고요? 암기가 기본이다. 토플은 암기가 기본이다.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결과를 제가 봤어요. 뭘 봤냐면 학생들이 막 이제 25점 정도로 시작한 학생들이 있어. 그래서 이 학생들이 이제 30점을 맞으려고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들어오는 우리 학생들 중에서는 뭐 3점이나 5점으로 시작한 학생들도 좀 있어요. 3점이나 5점으로 어떻게 토플을 시작하지? 할 수 있어. 왜 그러냐면 3점이나 5점은요. 3점짜리는 3개 맞아 3점이 아니거든. 토플 전체 문제가 문항수가 이렇게 돼요. 14문항씩 3지문이 일반적으로 나와서 전체 42점이지만 마지막 서머리 문제가 2점씩 배점이 돼서 결국 45점 스케일로 나와요. 45점 스케일에서 보통 한 45점 아니면 하나나 2개 틀렸을 때도 30점을 줘. 요건 이테스가 스케일표가 있는데 그 스케일을 어떻게 나누냐면 뭐 여러분 토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 주변에 흘러다니는 뭐라고 하지? 좀 이상한 낭설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줘 볼까요? 토플 시험 문제는 절대평가예요? 상대평가? 시험 점수가 절대야? 상대야? 상대예요. 그죠? 상대평가래. 상대평가가 뭐예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상대적으로 잘 받으면 점수를 높게 받는 거. 맞아? 그러면 오늘 내가 시험 보러 갔는데 딴 애들은 다 못 보고 나랑 같은 교실에 앉았던 애들이 전부 다 10개씩 틀리고 나는 9개를 틀린 거야. 그럼 나는 30점을 받을까? 그렇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 상대평가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거 뭐냐면 사실은 되게 절대적 상대평가예요. 뭐라고? 절대적 상대평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토플 시험 보면 여러분 점수가 며칠 만에 나오죠? 보통 원래 영업일 기준으로 3주, 영업일 15일이 걸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니면은 근데도 불구하고 한 영업일로 한 10일 정도 지나면 점수가 나오긴 해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봐. 토플 채점 그냥 컴퓨터가 하면 되거든요. 그지? 그러면 리딩 리스닝은 그냥 오늘 서밋하면 점수가 바로 떠야 돼. 그죠? 근데 왜 15일 있다 점수가 나오지? 이게 뭐냐면 이테스가 점수 매기는 메커니즘은 오늘 것만 가져가지 않아요. 시험을 여러 개를 냈지. 그걸 가지고 서로 비교를 막 해보는 거야. 그래서 이 다양한 시험들 중에서 이 시험은 대략 어느 정도를 틀리면 만점을 주면 되겠다. 그래서 이테스가 잡아주는 건 뭐냐면요. 퍼센티지로 잡아. 그래서 전체 학생들 중에서 98% 이상이면 30점. 전체 학생들 중에서 몇 프로 이상이면 몇 점. 근데 그게 주변에 있었던 다른 시험하고 다 연결이 돼가지고 계산이 되기 때문에 좀 복잡해요. 이해 가셨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요 정도로 보시면 돼요. 45점에서 한 2개 정도 틀려도 만점 나올 수 있다. 3개 틀리면 29. 됐어요? 그 다음에 4개 틀리면 28. 6개 틀리면 27. 8개 틀리면 26. 10개 틀리면 25. 여기까지는 2개 하나씩이야. 그러다가 25가 내려가는 순간 하나 틀릴 때 1점씩 감점돼요. 이해 가셨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뭐가 있냐면 기초 점수가 있어서 8개까지는 빵점이야. 됐어요? 8개까지 빵점이야. 9개도 빵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한 12개 정도 맞춰. 그러면 그때 3점. 요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내가 완전 꽝이라 3점을 맞는 건 아니라고. 그런데 이 학생들도 나중에 23, 25 막 이렇게 받거든요. 받아요.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시간하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시간이 차이가 되게 커야 될 것 같지? 그지? 근데 차이가 별로 안 커. 얘네도 한 2-3달 공부하면 이 점수를 받고
얘네도 한 두세 달 공부하면 27을 받아. 이건 뭘까? 왜 공부하는 점수가 30이 안 나고 막 27 이렇게 나오지? 얘네는 어떻게 공부를 했길래 이렇게 금방 점수가 올랐지? 뭘까? 기본적으로 토플 시험은 암기라 그랬죠. 암기를 졸라 열심히 해. 엄청나게 하는 거야. 단어를 막 외워. 그러면 얘의 학습 능력을 인정을 해주는 시험이에요. 팩트 문제는 그냥 지문에 나온 거 정확하게 읽으면 된다 그랬었지. 그러니까 얘들 열심히 공부하니까 점수가 오르는 거야. 그런데 얘네는 있잖아요. 공부 열심히 하면 금방 30을 찍고 가. 근데 25야. 나 이미 영어 좀 할 줄 알아. 그래서 단어 안 외워. 그냥 이 정도는 풀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하면 점수가 25, 27, 25, 27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안 느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토플 시험이 되게 저는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단어 시험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 왜냐하면 사람의 성실성, 이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하면 학습 능력 자체가 있다는 걸 인정을 해주는 거야.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토플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이 3점짜리라는 얘기는 아니야. 근데 25점일지라도 뭘 해야 된다고? 단어를 계속 외워야 된다고. 단어를 외우지 않으면 단어에서 1점을 틀리는 거나 서머리에서 1점 뺏기는 거랑 똑같이 1점 깎이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래서 단어는 기본적으로 뭘 합니다? 암기합니다. 암기할 때 두 가지 알려드렸어요. 뭐하고? 단어 교재하고 이 단어 교재를 앱으로 볼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뭐로 볼 수도 있다고요? 퀴즐렛도 앱으로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퀴즐렛도 앱으로 봐도 되는데 그 단어 앱을 볼 때는 그 뭐 지하철 타거나 이랬을 때 보셔도 돼요. 그리고 단어책은 사실은 아까 봤다시피 되게 조그맣죠? 일부러 작게 만든 거거든? 여러분 항상 우리가 직립보행을 하고 있어. 왜 우리가 직립보행을 하지? 딱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죠. 뭐야? 단어책을 손에 들고 다니라는 이유야. 그지? 그래서 손에 잘 들고 다니라고 일부러 조그맣게 만들어준 거니까 계속 열어서 보세요. 심지어 내가 오늘 소개팅을 하러 나가. 그러면 들고 가. 가서 공부하다가 딱 나 토플 공부한 여자야. 이러면서 알겠어요? 그러면서 그럼 나는 영어 좀 하는데 그러면 그래? 그럼 너 이 단어 맞춰봐. 이러고서는 우리가 이제 또 같이 공부하면서 그지? 여기 와서 만나도 되고 자, 그 다음에 계속 가볼게요. subsequently. subsequently 무슨 뜻이야?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연결된 단어거든요. 자, subsequently 이런 단어들은 딱 보시면 뭐가 보이냐면 sub하고 sequent하고 같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죠? sub는 아래로란 뜻이거든. sequence는 순서죠. 그러니까 아래에서 받아가는 순서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되겠죠. 사실은 이 단어가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단어예요. 그리고 여러분 단어책에서 subsequent를 찾아보면 뒤에 동여가 어마무시하게 달려있을 거야. 왜냐면 그만큼 시험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근데 기본적으로 누구만 잘 알고 있으면 되냐면 sub가 미치고 그 다음에 얘가 순서란 뜻이니까 그 다음 순서란 뜻을 알고 있으면 그럼 그 다음 순서란 얘기 누가 가져가겠어? afterward. 됐어요? 요렇게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 보실 때는 단어를 그냥 무작정 외우기 뭐 빽빽이 쓰기 이런 건 하지 마시고요. 가능하면 자기가 이 단어가 들어가 있는 문장을 잘 보시는 게 좋은데 그 단어 교재 있잖아요. 단어 교재에 예문들이 들어있을 건데 그 예문도 그냥 아무 예문이나 그냥 대충 써놓은 거 아니고 그 단어 하나 나올 때마다 예문이 하나씩 들어있죠. 맞아요? 그 단어 예문이 전부 다 시험에 나왔던 지문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예문을 자꾸만 읽어보면 나중에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난 분명히 이 단어를 몰라. 근데 시험장에서 이 단어를 딱 보자마자 동요가 이렇게 딱 떠올라. 그런 거 해봤어? 아직 안 해봤지? 해보게 될 거야. 조만간 해보게 될 거야. 그래서 그거 잘 기억해가지고 단어 보실 때도 좀 끊어가지고 볼 수 있으면 좋겠다. 됐죠? 서브 같은 단어들은 뒤로 넘어가면서 뒤에 나온 단어에 따라서 좀 바뀌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요 단어 알아요? 얘 뭐지? success 뭐야? 성공. 그죠? 요 단어 동사로 치면 succeed. 성공하다. 요렇게 들어가는데 이 단어에 다른 뜻들이 있어. 시험에는 success 성공으로 잘 안 잡아요. 뭐로 잡을 거냐면 succeed 연속 혹은 계승 이란 뜻으로 잡게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 얘는 이 sass나 seed나 cede 같은 단어들은 go 가다라는 의미를 갖게 돼. 뭐라고요? go 가다. precede 하면 뭘까? pre 앞이란 뜻이거든. 그럼 precede 하면 앞에 간 것, 앞에 가다, 앞서 가다. 됐어요? 그 다음에 은트를 붙이잖아. 발음으로 은트를 붙이면 얘가 ant가 될 수도 있고 그냥 ent가 될 수도 있고 ent만 붙을 수도 있어. 그럼 그걸 하는 사람이란 뜻이 돼요. 가만 생각하면 여러분 이런 단어 알지?
study. 그죠? study 하는 사람 뭐라고 해? student를 붙이면 사람으로 바뀌지. 됐어요? 그러면 precedent 하게 되면 선험자, 먼저 있었던 것, 요렇게 사람 뭐뭐 했던 것이 돼버리는 거야. 됐죠? 그러면 succeed는 얘는 원래는 무슨 뜻이었냐면 밑에서 받아가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하던 걸 밑에서 받아갔어. 그럼 내가 뭐 하는 거지? 아버지 것을 연속하고 계승하는 게 되겠죠. 됐어요? 그럼 우리 아버지가 하던 걸 내가 밑에서 계속 받아서 연속하고 계승했어. 그럼 나는 망했어? 안 망했어? 안 망했지. 난 뭐 했어? 성공했어. 이렇게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가셨어요? 그래서 요 썩이란 단어가 뒤에 있는 원래는 B였는데 뒤에는 C의 영향을 받아가 이렇게 발음이 바뀐 거. 요런 것들 이제 설명해 주는 게 어디 있다고? 카페 가가지고 보시면 접두어로 한 번에 외우는 뭐 해가지고 시리즈 5개 있는 거 있으니까 보시는데 이제 내일 올 때는 우리가 뭘 해가지고 와야 돼? 레퍼런스 공부를 해가지고 와야 돼. 그죠? 동영상만 보고 있다가는 레퍼런스 공부할 시간이 없을 수도 있지. 그러면 그 동영상은 주말에 보세요. 됐어요? 자, 그 공부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 처음 해보는 거라고 한다면 스케줄을 이렇게 짜야 돼.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 있죠.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 있으면 공부를 얼만큼 할 거야? 주 7일. 그지? 월, 화, 수, 목, 금, 금, 금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미쳤어? 왜 그렇게? 하느님도 하루는 쉬셨대. 네가 뭐라고 주 7일을 공부를 해? 자, 스케줄은요. 주 5일 짜는 거야. 주 5일을 짜요. 됐어요? 주 5일을 짜다가 보면 오늘 공부한 거 내일 오늘 다 못할 수도 있지. 스케줄은 있었는데. 그죠? 그러면 내일 어떻게 하지? 오늘 못한 걸 내일로 넘겨. 그리고 내일 여기서 해. 그러면 또 못하는 게 또 원래 요만큼에다 요만큼 더 쌓이지. 그죠? 그러면 주 5일 때 가면은 이제 공부하기 싫어져. 그런 공부는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월화수 금금금 했던 사람들은 진짜 미쳤거나 아니면 공부를 제대로 안 해보고 글로만 공부를 해봤거나 제대로 공부하려면 내가 여기 요만큼 못했어. 그러면 그냥 쌓아놓으세요. 그리고 내일은 내일의 공부를 다 하는 거야. 그리고 모레는 모레의 공부를 다 하는 거야. 암만 그래도 조금씩 못하는 게 쌓이지. 그럼 얘를 언제 하느냐면 주 6일째 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6일째는 스케줄을 만들어 놓으면 안 돼. 그래서 여기 때 공부해. 그래도 여전히 못한 게 있어. 그러면 초반에는 주 7일 오전까지 하세요. 근데 좀 쉬어야 돼. 쉬는 건 되게 필요하거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그 다음 거 준비해가지고 혹시 못한 게 있으면 나중에 쌓았다가 토요일 정도 아니면 일요일 정도에 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스스로 토요일 쉬고 일요일날 공부하는 걸 추천하긴 해요. 저는 그게 더 좋아. 왜냐면 일요일날 공부를 좀 시작을 해야 월요일날도 공부가 계속 되거든. 이것도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서 제가 물리학과 나왔잖아요. 관성이 있으니까 월화수목금 되게 열심히 공부했지, 그치? 그러면 불금 뭐 해야 되잖아. 그럼 불금하고 토요일날 조금 쉬어. 그리고 난 다음에 요 뒤쪽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시 한번 쌓고 그 다음에 일요일날 공부하던 김에 내일 것까지 같이 습해가지고 오시고 요런 식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좋고요. 그래서 요런 단어 같은 것들 내가 좀 나중에 보고 싶은 게 있어. 그러면 쉴 때 지하철에서 보는 거 괜찮아요. 지하철에서 보든가 만약에 아니라고 한다면 일단 내일 스케줄을 먼저 소화를 해가지고 내일 할 거 예습을 먼저 해놔야 그래야지 내일 수업이 잘 들려. 그죠? 그래야지 내일 수업이 잘 들리면 거기에서 한 번만 더 복습하면 내 머릿속에 남을 수 있어. 이해 가셨죠? 그래서 그거 스케줄도 좀 그렇게 짜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wonder 한번 가봅시다. 자, wonder. wonder 뭐죠? I wonder. 궁금해하다. 그죠? 선택지를 봐봐. 선택지 봤더니 이상하지 않아? 동사예요? 아니죠. 이상하지. 왜냐면 wonder는 나는 분명히 동사를 알고 있었는데 얘가 지금 전부 다 tive, ing, curious, 뭐뭐, doubtful 뭐예요? 형용사야. 그러면 지금 이 원더는 내가 알고 있었던 궁금해하다가 아니라 형용사의 원더란 얘기야. 자, 형용사나 부사가 나오게 되면 약간 문제가 달라져요. 형용사나 부사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지 않아. 맞아요? 형용사하고 부사는 문장에서 꼭 봐야 되는 건 주어, 명사, 동사, 그죠? 목적어, 명사. 그러니까 명사나 동사가 되게 중요한데 형용사나 부사는 명사 꾸며주려고 나오던가 부사는 동사나 형용사나 다른 부사를 꾸며주기 위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꾸밈을 가지게 되면 얘만 봤을 때는 문제가 안 풀리겠지. 뭘 해야 되냐면 뒤에 나오는 명사랑 같이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됐어요? wonder drugs. 그러면 이때 wonder라는 개념은 나 drug랑 연결 못했어 라고 하면 앞에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됐어요? 대신에 여러분 전부 다 아는 여자 하나 있잖아. Wonder Woman.
그죠? 원더원 어떤 여자야? 놀라운 여자지.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원더란 단어가 그래서 단어들 중에서 어떤 단어를 주의하셔야 되는 거냐면 품사가 다른 애들 있는 경우를 주의해야 돼요. 뭐라고요? 품사가 다른 애들. 그러면 얘가 원더가 동사로 나오면 궁금해하다로 들어갈 거고 원더가 형용사로 나오게 되면 놀라운, amazing 이런 뜻을 갖게 되는구나. 같이 연결해서 무조건 분리해서 외워놓을 수 있어야 돼. 이해 가셨어요? 자, 이런 걸로 나온 단어 하나만 더 뽑아드릴게요. secure. secure 무슨 뜻이야? security, 보안 이런 거 할 때 많이 쓰잖아요. 그죠? secure, 안전한 이런 우리는 형용사로 알고 있는데 secure 뒤쪽에 지금 secure가 봤더니 형용사로 나온 게 아니라 동사로 나왔어. 그러면 이때 동사 secure는 procure, 얻다란 뜻으로 들어가요. obtain의 뜻으로 들어가거든. 그래서 secure, 형용사로 나오면 안전한, safe에 대한 뜻으로 들어가는 거고 동사로 나오면 얻다, 동사 나오면 얻다. 이런 식으로 해서 품사 달라지는 것들을 정확하게 그 품사의 의미까지 알아두어야 된다. 됐어요? 그런데 토플 영어는 뭐라고? 이해하는 거라고, 그냥 알아두는 거라고, 아니면 얘를 암기해야 되는 거라고. 암기해야 되는 거라고. 그죠? 암기하면 점수가 후루룩 올라갈 거라고. 암기를 안 하고 그냥 이해만 하는 차원에서 끝나면 기분만 좋아. 공부할 때 기분 되게 좋고 좀 지나고 나면 선생님 말씀 잘 하시던데 이것밖에 기억 안 나요? 결국 진짜 자기가 기분이 좋아지려면 뭘 해야 된다고?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remnant. remnant는 뭐지? 남은 찌꺼기, 유물, 유적 이럴 때 많이 들어가는 거고요. 자, 남다란 뜻으로 들어가는 remained 이런 단어들이 있어서 같이 연결해서 뭐 remnant 보자마자 remains, remnant, remains 이렇게 해서 같이 여러 번 반복해서 외우시고 R로 시작하는 것도 R이 동의어였다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 뭐 lyrics 이런 것들도 같은 동의어니까 좀 기억해 놓으시고요. constant 뭐지? constant. 그지? 지속되고 그러면 얘를 누굴 찾아야 될까? 일단 variable은 뭐예요? 그지? 얘는 변화하는 이란 뜻이야. 그죠? 그래서 constant가 시험에 나왔을 때는 invariable이 나오게 되면 정답이에요. 자, 우리 아까 무슨 얘기 했었냐면 동의어 2개 나오면 어떻게 하기로 했었더라? 둘 다 오답이라 그랬었죠. 선택지에서. 근데 선택지에서 얘랑 반이어도 되게 많이 나와. 됐어요? 그래서 invariable이면 동의어로 답으로 찾아주는 거고 반이어도 되게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은근 반이어에 되게 많이 낚인다? 언제 낚이냐면 이 뜻을 몰라. 그리고 자기가 지문 해석을 해. 그러면 그 논리 구조상 반대말이 들어가도 말이 될 때가 있어요. 내가 흐름을 잘못 봤었으면 however 하면서 이미 흐름 바뀌었는데 나는 however에서 흐름 바뀌었는지 모르고 있는 거야. 그러면 반대말 넣어도 말 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해 가셨어서 이렇게 반대말도 오답으로 꽤 많이 나옵니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 자, C번 indifferent 뭐예요? 이제 이런 데서 이제 자기가 외우지는 않고 그냥 어근 가지고 끼워 맞추기 하던 사람들은 이제 C번 같은 거 고르는 거야. 왜냐하면 다르지 않아. 그러니까 constant해 보여. 고정된 것 같아. 이렇게 고르거든. indifferent란 단어는 무관심한이란 뜻이에요. 됐어? indifferent 뭐라고? 무관심한. 이런 거 아직 좀 알았었으면 좋았는데 몰랐었으면 아마 엄마가 자기한테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졌던 사람일 거야. 그 사람들이 이렇게 살다가 보면 부족함이 있잖아요. 부족함을 채우려고 왜 엄마는 나 이렇게 무관심하지? 이걸 이제 영어로 막 찾아봐. My mommy is 그 다음에 뭘 찾을까? 무관심해. indifferent. 그러면 찾을 수 있었는데 엄마가 너무 잘해줘가지고 모르는 사람들이지. 그치? indifferent 뭐라고? 무관심한. indifferent 무관심한. sustained는 유지가 되고 지속이 되는 거니까 constant하고 같이 연결이 되겠죠. accelerated는 가속하다, 가속된, 그죠? 그래서 얘는 다른 뜻이 되겠구나. 일단 가속이 들어가면 일단 변화니까 변화에 대한 뜻을 찾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기본적인 뜻 같이 기억하시고요. sustain 같은 단어는 그 동영상을 보면 제가 이런 거 할 거예요. tame 한번 해볼까? tame 다시 tame. 자, 내가 손을 여러분 방향으로 해줄게. 내가 나중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이쪽으로 따라가는 거야. 항상 저는 거울을 보고 연습을 다 해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냥 제가 하는 방향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됐어요? tame. 이게 뭐야? 잡다지. 그래서 단어들 중에 tame 들어있는 애들은 전부 다 동의어예요. contain, sustain, maintain 이런 것도 전부 다 유지하다라는 뜻으로 같이 들어가는 거거든. 왜? 잡았으니까 얘가 원래 상태가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이해가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잘 기억해가지고 단어 암기하는데 단어를 암기하는 거야 재미없어 이렇게 암기하지 말란 얘기야. 지금 수업에서 제가 뭘 해준 거냐면 공부하는 거 모델링 해준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단어 외울 때 이런 식으로 좀 단어를 재미있게 외우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자 내일 오실 때는 챕터
5에서 reference 문제로 넘어갈 거예요. 자, reference에서 practice에 2번, 4번, 6번, 8번 테스트 프랙티스의 2번, 4번, 6번, 8번 교재로는 142페이지에서 145페이지까지 여기에 프랙티스를 풀고 뒤로 넘어가면 테스트가 테스트 4개 중에서 두 번째 테스트예요. thermoregulation 이런 테스트를 역시 풀고 오셔야 되는데 제가 첫 번째 날에는 그 유형을 하루에 그 이틀에 하나씩의 유형을 치고 갈 거거든요. 첫 번째 날에는 프랙티스를 좀 중심으로 봐주고 두 번째 날에는 지문을 중심으로 보긴 할 거예요. 그렇지만 긴 지문도 보고 짧은 지문도 보고 하면서 다 볼 거니까 해석을 하실 때는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내가 이 말이 이해가 가는가 생각하면서 해석을 해가지고 오는데 해석할 때 한 가지만 조금 유의해 주세요. 만약에 내가 이 지문을 읽고 해석을 한다 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쭉 한번 읽어보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한번 읽어보면 그 다음에 누군가가 와서 자 12번 지문이 무슨 내용이었어? 라고 하면 잠깐만요 하고 다시 읽어야 돼. 그죠? 그래서 절대 그냥 쭉 읽지 마시고요. 항상 지문을 읽을 때는 문장 바이 문장 번호를 매기는 것도 괜찮아. 됐어요? 그러면 1번 문장 2번 문장 3번 문장 이런 식으로 번호를 매겨서 각 문장의 키워드를 하나씩 뽑으세요. 됐어요? 자, 그럼 1번 문장에서는 키워드 누구 찾을까? radioactive decay. 맞아요? radioactive decay라는 현상이 누구에 의해서 언제 발견되었다 라고 했었으니까 지금 얘를 이 사람이 발견했다고 하는구나. 그죠? 그럼 얘가 일단 포인트야. 자, 그 다음에 2번 문장은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거냐면 1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줄 거예요. 2번 가서 보니까 but it had little significance until 이라고 나왔어. 자, little significance, little은 부정어예요. 그래서 중요하지 않았다야. 언제까지? 이때까지. 됐어요? 그러면 얘는 이 사람이 나고 난 이후에서만 중요해졌겠구나. 맞아요? 그래서 not until 구문이거든. not until 구문은 요때 이후에 의미가 있어집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1년 후까지는 중요하지 않았었어. 됐어요? 그래서 11년 후에는 뭐가 있었는데 봤더니 이 사람이 radioactive decay of uranium, 유레니움의 방사선 붕괴라는 것이 could be applied to determine the age of rocks. 락의 나이를 결정하는데 쓰일 수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때까지는 의미가 없었어. 자, 그러면 우리 얘를 가지고 얘가 결국 의미 있어졌구나. 맞아요? radioactive decay가 의미 있어졌어. 어떤 데 의미가 있었어? 락의 age를 발견하는 거. 그죠? 아까는 의미 없었다고 얘기했었지. 근데 여기선 그러면 의미가 있어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구나. 그리고 그 의미가 뭐야? 락의 age를 결정하는 거야. 됐어요? 이렇게 자기 머릿속에서 정리를 하면서 나가면 나중에 누가 뭘 읽었냐고 물어봐도 바로바로 기억나고 지문을 여러 번 안 읽어도 괜찮아요. 이해 가셨어요? 자, 그럼 여기서 숙제 나가겠지? 무슨 숙제일까? 내일 올 때는. 그냥 문제를 풀고 오는 게 아니라 각 문장마다 이 문장이 무슨 내용이었는지 요약을 하고 난 다음에 문제를 같이 풀고 오셔야 돼요. 할 수 있겠어요? 됐죠? 자, 그래서 우리 내일은 레퍼런스 볼 건데 레퍼런스는 글의 이야기를 읽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거야. 누구에 대한 이야기일까? 요거 같이 봐주는 거니까 정확하게 지문 읽으면서 준비해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됐어요? 궁금한 사항? 없죠? 오케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각하지 마시고 내일 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